고사성어 퀴즈. 1번 문제.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의미로 연말에 자주 듣게 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사다난입니다. 다사다난은 많을다. 1사. 어려울 난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다사다난은 여러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표현으로 연말에 지난 1년을 회상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다사다난의 예를 들어볼까요? 산불과 홍수, 폭염으로 올여름은 다사다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올해는 경조사도 많고 회사도 옮겨서 다사다난했어요. 2번 문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부작침입니다. 마부작침은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은 학문을 도중에 그만두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한 노파가 냇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노파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지 물었다.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그렇게 해서 언제 바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계속 갈면 된다네. 노파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이백은 다시 학문에 정진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마부작침은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야.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마부작침이 가능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마부작침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3번 문제. 반은 믿고 반은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어떤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신반의입니다. 반신반의는 반반, 믿을 신, 의심할 의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여러 고전에서 유래했다는 반신반의는 믿기도 하면서 의심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정보나 사실을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믿게 되었다. 코로나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을 발명했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뉴스를 검색했다. 4번 문제.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전체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방천지입니다. 사방천지는 넉사, 모방, 하늘천, 땅지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사방천지는 주역, 천자문, 회남자 등 고전 문헌에서 우주와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방천지를 뒤져도 내가 찾는 물건은 없을 거야. 우리 냥이를 찾느라 사방천지를 돌아다녔어. 사방천지에 사람이 가득했어. 5번 문제. 매화를 의미하는 말로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치고절입니다. 아치고절은 맑으라, 이를 치, 높을 고, 마디 절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아치고절은 고종 때 안민영의 시조인 매화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거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구절은 매화사의 제3수인데 여기서 아치고절의 의미는 매화가 지닌 아름다움과 절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치고절은 우아한 멋과 높은 절개를 지닌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치고절의 기품을 지닌 그녀의 언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와, 저 할아버지 글씨 봤어? 응, 진짜 멋지더라. 사람도 아치고절 그 자체야. 그 화백의 작품은 아름답고 웅장한 풍경이 아치고절을 자아낸다.
6번 문제.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강불식입니다. 자강불식은 스스로 강할 강, 안일 불, 쉴 식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중국의 고전인 주역에 기록된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니 군자는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자강불식은 인간은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노력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자강불식의 자세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7번 문제. 악한 사람의 개가 착한 사람을 보고 짖는다는 뜻으로 사람의 충성심이나 악한 자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척구패요입니다. 척구패요는 밟을 척, 개구, 짖을 패, 높을 요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고대 중국,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의 고조. 그는 개국 공신이었던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고조는 괴통이라는 책사가 한신을 부추긴 사실을 밝혀내고 괴통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괴통이 억울하다면서 항변을 한다. 악한 도적인 도척이 키우는 개는 성군으로 이름난 요임금을 보고도 짖습니다. 요 임금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신이 있는 줄만 알았고 폐하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괴통의 항변을 들은 고조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척구패요는 사람은 누구나 상전에게 충실한 법이며 악한 사람의 편이 되어 어진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조건 복종하니 마치 척구패요 같아.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악의 무리에 휩쓸려 척구패요처럼 행동하게 되었어. 8번 문제. 탐욕이 많고 더러운 관리를 뜻하는 말로 현대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가 심각한 관료나 정치인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는 탐할 탐, 벼슬관, 더러울 오, 벼슬아치 리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탐관오리의 유래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역사적으로 부패한 관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 중에서 탐관오리가 간혹 있는데 단 한 명의 탐관오리도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염치를 깨트려 없앤 사람이라는 뜻으로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렴치한입니다. 파렴치한은 깨트릴 파, 청렴할 염, 부끄러울 치, 한수한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파렴치한은 고대 중국의 언행록인 관자의 목민편에서 유래했는데 나라를 버티게 하는 네 가지 덕목에는 예, 의, 염치가 있다.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나라는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나라는 파멸하게 된다. 이 중에서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를 깨트리는 사람을 파렴치한이라고 합니다. 한수한은 일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후한무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그 정치인은 끝까지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았다. 그 배우는 파렴치한 역을 맛깔나게 소화해 큰 인기를 얻었다. 10번 문제. 강물이 맑아지기를 100년 동안 기다린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백년하청입니다. 백년하청은 일백백, 해년,
강하, 맑을 청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속국인 채나라를 공격한 정나라는 초나라의 보복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나라의 대부들이 대책을 논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강대국인 초나라와 화친을 맺어 백성을 살리자는 주장과 끝까지 싸우면서 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대부인 자사가 나섰다. 주나라의 시에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짧은 목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형편이다. 여러 가지를 놓고 점을 친다면 그물에 얽힌 듯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결국 정나라는 초나라와 화친을 맺어 위기를 넘겼다. 백년하청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현대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상이나 기대 등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지금처럼 게으르게 공부하면 판사가 되는 건 백년하청이야.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건 백년하청이야.